통합사회를 공부하는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동아시아 역사 갈등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264페이지고요. 첫 번째 자료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의 문제, 두 번째 자료는 중국의 이야기니까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독도라는 땅, 당연히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2012년에 이제 검정 통과한 내용과 2016년에 검정 통과본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과 이제 대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좀 심각한 문제니까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네, 일본 해에 있는 다케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근데 이제 국제법에 따라서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이미 재확인을 했대요. 1905년에 그랬대요. 그러나 1952년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를 할 것을 세 차례나 제안하였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숨 막히고 이제 화가 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선생님하고 같이 자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은요,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의 이제 땅에 예전에 한국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전부 다 지금 중국의 역사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도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고조선사, 그리고 광개토대왕 장수왕 우리 역사잖아요. 고구려 이야기, 그 다음에 발해 있었던 이 시간 순서 상의 모든 역사가 전부 다 중국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알아야 될 단어는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동북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기 위치해 있는 헤이룽, 그 다음에 지린성, 랴오닝성 이렇게 세 가지 성을 동북공정이라고 얘기해서 이 동북을 이제 세 가지 동네가 중국의 역사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동북공정 이렇게 네 글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이들의 역사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역사인데요. 중국의 내부의 통일이었다. 중앙정부에 예속된 곳이었다. 지방정권이었다. 당나라에 예속된 지방정부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어서 여러분 여기 땅 지금은 중국 땅인 거 맞지만 우리나라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교과서 266페이지로 넘어와서 이번엔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통일을 이루게 되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쟁의 위협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지역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다른 점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은 좀 이따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연도는 잘 몰라도 되는데 순서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7.4 남북 공동성명 통일의 원칙을 정했는데 스스로 통일하자, 그러니까 외세에 의존하지 말자,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전쟁하지 말자, 민족 대단결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7.4 남북 공동성명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때는 남북 간에 상호 이제 주권 체제를 인정하게 돼서 서로 불가침, 침략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94년에 있었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통일 원칙이 바뀌었어요. 자주, 평화, 민족이었는데 민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3단계 통일 과정을 만들게 되는데 화해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그 다음에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물론 수많은 노력이 있지만 교과서에 소개된 이 커다란 네 가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가지만 기억하도록 할게요.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통일 방안과 이산가족 문제, 어떤 인도적 차원의 이야기까지도 나누고 있는 내용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순서대로 이 네 가지의 이제 이름, 활동의 이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국제사회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이 있는지 두 개의 활동 먼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협력단과요, 국제연합평화유지 활동입니다. 자, 표시해 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한국국제협력단, 두 번째는 다른 색으로 국제연합평화유지 활동, PKO. 우리나라는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평화를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 그러니까 분쟁에 대해서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해결하는데 수단이 평화입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에 파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협력 사업 기관을 설립해서요, 바로 코이카라고 하는, 표시할게요. 네. 활동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교육, 직업훈련, 보건, 위생, 농촌 개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두 가지 활동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국제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노력 살펴보시면 되고요. 제 사진을 보면 국제협력단이 방글라데시에서 미술심리치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몽골에서 자동차 정비 수업, 레바논에서 하고 있는 활동 사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267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국가가 예전에는 6.25 전쟁을 지나면서 이제 개발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국가였는데요. 이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발전을 많이 이루어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국제평화의 실현에 이바지하면서 또 다른 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또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개발도상국을 이제 도와주는 어떤 지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 ODA란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 대상이라고 쓸게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이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원조를 일컫는 말, 공적 개발 원조라고 표시해 볼게요. 또 그 옆에를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이나 기술 이전을 해서 이제 빈부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교육부에서 이제 솔라스쿨, 그리고 또 다로 내려오면 이제 비정부 기구인 월드비전이 하는 이제 기하 체험 활동.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례들을 잘 알아두고 현재 지금 우리가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